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주부터 기대되는 유망주 시리즈를 시작하여 다소 생소하지만 꾸준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매주 2개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점이 내용 자체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 듣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점과 중형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주린이를 위한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해볼까 하며, 이름은 주린이를 위한이지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에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얼른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주가지수는 무엇인지, 왜 주가지수에 투자를 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왜 다른 주가지수들이 아닌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서학 개미운동이라고도 부르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 주변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며, 제 생각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점이, 절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투자의 형태든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드릴 미국 주식시장의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고려하시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크기가 한국이나 여타 시장들보다 훨씬 크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로 삼성과 같은 수백조짜리 기업이 수십 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수십조짜리 기업이 수백 개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몇백조, 몇십조짜리 기업이라는 기준은 시가총액을 사용하며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가치를 뜻합니다. 현재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49조 원으로 달러로 환산을 하면 44빌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S&P 500 기준으로 카카오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160개 정도가 있네요. 한국에서 코스피 기준 7등인 카카오가 미국에 가면 160등이라는 것이며, 미국 시장의 규모가 한국보다 얼마나 더 큰지 약간은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기에 좋은 기업의 개수도 훨씬 많겠죠.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뭐 하나 골라보라는 식의 분석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기업이 100개는 되니까 100개 중에서 대여섯 개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단점은 그만큼 안 좋은 기업들도 많다는 것이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고르실 때 훨씬 넓게 많이 공부를 해보셔야 한다는 점이 불편한 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훨씬 많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이란 한 국가에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국가에서 돈을 동시에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시로 영국에서만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은 영국 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겠죠.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 반씩 장사를 하는 기업이라면 영국 경기가 나빠져도 프랑스 사업이 있기에 첫 번째 예시만큼 타격이 크진 않습니다. 그럼 주가 역시 첫 번째 예시만큼 하락하진 않겠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애플 등 이름만 들어도 미국에서만 돈을 벌고 있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즐비합니다. 즉 실적 및 주가 측면에서 훨씬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하여 주가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좀 자세하게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다양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쳐서 대체로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눈에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주가지수들은 큰 기업이면 클수록 주가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죠. 예시로 미국 주가지수들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거대 기업들의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엑셀로 가상의 주가지수를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가총액을 증권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다 계산을 해주긴 하지만 주가에서 시작하여 시가총액을 뽑아내는 것도 같이 알아보죠. 모든 것은 일단 개별 종목의 주가에서 시작을 하며, 저는 가상의 종목 가격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이 몇 주나 발행되었는지 주식 발행량이 필요하죠. 앵플은 350주, 삼숑은 1300주, 별다방은 3주, 맥날은 30주가 발행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가와 발행량을 곱해주면 바로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주린이 분들이 주가와 시가총액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주가가 아무리 다른 주식들보다 싸도 발행량이 많다면 시가총액, 기업의 가치는 주가가 싼 주식이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여기 별다방과 삼숑을 보시면 별다방의 주가는 4만원, 삼숑의 주가는 300원으로 별다방의 주가가 훨씬 비쌉니다. 근데 삼숑의 시가총액은 39만원, 별다방의 시가총액은 12만원으로 삼숑의 시가총액이 훨씬 크죠.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주가지수를 만들 경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전부 더해줘야 하며 4기업 시가총액의 합은 108만 5천원이네요. 이 4기업의 시가총액의 합을 적당한 숫자로 나눠줘서 지수화를 시키면
시킨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주가 지수라고 보면 되며, 저는 1085로 나눠서 주가 지수를 1000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가 지수가 편한 이유는 어제 대비 오늘 주식시장이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저번 주 대비 오늘 주식시장이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14일 가격을 추가해 보았으며 별다방이 25%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앵플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했죠. 그랬더니 주가 지수는 3.7% 상승한 1037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시장의 요약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가 지수이죠. 여기까지는 주린이 분들이시라도 많이들 알고 계실 내용이고, 아마도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해라라는 말을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연결되는 궁금증은 왜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와 주가 지수는 지수일 뿐인데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먼저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은 주가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지수와 똑같은 비율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더 많이 사고 비교적 작은 기업은 덜 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비중 조절 및 종목 선택이 이미 되어 있는 주가 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투자를 할 만한 개별 종목들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쉽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 투자의 경우 미국의 가장 큰 500개의 기업에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분산 투자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ETF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경우 SPY, VOO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자산운용사들이 나의 돈을 S&P 500 지수와 똑같이 대신 운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사가 내 돈을 운용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의 운용보수는 발생하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주제였던 많은 주가 지수들 중에서 왜 하필 S&P 500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은 여러 가지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영복 같은 제품은 여름에 잘 팔리고 스키복 같은 제품은 겨울에 잘 팔리는 계절성이 존재하죠.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들리는 반도체 사이클은 몇 년에 한 번씩 반도체가 잘 팔리고 안 팔리는 시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 같은 전자기기를 파는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시기에 가장 많이 팔리는 특징을 가지죠. 즉 기업마다 물건이 잘 팔리는 시기가 다르고 물건이 잘 팔릴 때만 매출이 오르니 주가가 그때만 오르게 됩니다. 이제 만약 이러한 기업들을 전부 동시에 사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수영복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스키복 주가는 떨어지고, 겨울에는 스키복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수영복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기에 가격 변동폭이 상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HTS, MTS에 보이는 돈을 잃고 있다는 파란색이 보일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S&P 500 지수 투자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수익률 때문이 아닌 가격 변동성이 다른 지수들에 비하여 적기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가격 변동성은 S&P 500이 적다는 점은 알았으나 결국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미국 기업들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Yes라고 답을 하셨다면 그냥 매달 일정 금액씩 날짜를 정해서 적금식으로 SPY나 VOO를 사시면 됩니다. 반대로 No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일단 제가 설득을 해보려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미국 기업들의 구조는 머리는 미국 기업들이 쓰고 손과 발을 쓰는 일은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애플도 제품 설계 및 개발은 자기가 하고 제조는 다른 기업들에게 맡기고 있죠. 제품 설계는 애플만 할 수 있으나 제조는 누구나 공장을 지을 돈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코카콜라도 스타벅스도 아마존도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거나 극소수의 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 기술력, 자산을 가진 기업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이러한 기업들을 따라할 수 있는 극소수의 기업들도 대부분 S&P 500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코카콜라와 음료 부분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펩시도 S&P 500에 포함이 되어 있죠. 즉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자체가 뭔가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500개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S&P 500 지수 투자가 가진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미국 우량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컨셉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린이를 위한 시리즈는 주린이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들을 답변해드리는 콘텐츠로 채워나가 보려 합니다. 추후에 제가 다뤘으면 하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콘텐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대형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형 기술주를 담고 있는 QQQ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